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5장을 요약한 내용 2편입니다. 한 역사가가 세베루스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베루스에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영혼의 탁월성, 관대하고 온화한 인품, 다양한 방면의 천재성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베루스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하기에는 세베루스의 역량이 거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베루스가 단지 카이사르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방과 서방을 모두 굴복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무리 권력 다툼에서 세베루스의 행동에 정치적인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비열한 배신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베루스는 시리아 총독 니게르의 명성과 군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니게르를 공격하러 갈 때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원로원과 국민들에게는 동방 속주들을 재정비하러 간다고 속이고 공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니게르의 아들들은 세베루스의 손에 맡겨져 로마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니게르가 죽게 되자 추방되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세베루스는 자신이 시리아 총독 니게르를 상대하고 있을 때 브리타니아 총독 알비누스가 비어있는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전령을 시켜 알비누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쓴 편지를 전달하게 하여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령에게는 알비누스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하여 그를 단검으로 찔러 죽이라는 이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는 발각되었고 분노한 알비누스는 브리타니아에서 대서양을 건너 대륙으로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알비누스는 막강한 군대와 맞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내전의 결과 15만의 로마 병사들과 싸운 리옹 전투는 알비누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용감한 브리타니아 군단은 일리리쿰 군단과의 대결에서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며 전세가 세베루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으나 세베루스의 노력으로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되어 세베루스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저자는 공화정 시대의 군인들은 대의명분에 의해서 싸웠는데 군주제에서는 황제를 선출하기 위해서만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단들은 대의명분보다 돈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속주민들 또한 누가 황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누가 되든지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자신들에 대한 관용과 온정을 탄원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비잔티움에서는 예외적으로 병사들이 3년 동안 도시를 방어했고 니게르가 죽은 후에도 그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니게르의 부하들은 사면의 혜택도 포기하고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부하들의 행동을 보면 니게르가 어떤 인품이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잔티움은 굶주림으로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디오카시우스는 세베루스의 복수로 비잔티움의 성벽이 파괴된 것에 관해 야만족들을 방어할 요새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고트족 함대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 지중해 한복판까지 진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게르와 알비누스는 둘 다 전쟁터에서 도망치다가 잡혀서 처형되었습니다. 세베루스는 시리아와 브리타니아의 속주들의 주요 인물들을 처형하고 추방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동방의 도시들은 니게르에게 바치던 세금의 4배를 세베루스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알비누스를 지지했던 원로원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알비누스에 대한 열등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알비누스를 지지했던 35명의 원로원 의원들을 사면하여 관용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41명의 의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관대해지려면 먼저 잔인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잔인성을 합리화했습니다. 세베루스는 로마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시정했으며 사법권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와 약자 편을 들어주는 인정을 제외하고는 공평하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귀한 품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눌러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후하게 배분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애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베루스의 국가 운영으로 로마 제국은 평화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규율이 완화되면서 세베루스는 군단의 오만함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금반지를 낄 수 있었으며 병영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였고 급여 수준을 높게 인상했으며 때마다 후한 하사금을 받게 되어 일반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베루스는 군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사로 군기가 해이해졌음을 자각하고 있었지만 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고 나서 기존의 근위대를 해산시켰지만 근위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종래의 4배 규모의 근위대로 재조직했습니다. 세베루스의 근위병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제외되었으며 변경지대의 군단에서 차출된 병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새롭게 구성된 5만의 근위대가 있으니 이제 로마에서 반란의 희망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근위대장은 군사 독재 제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이 되었고 재정부와 사법부의 장관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근위대장은 황제와 함께 로마 제국을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행정 각 부서에서 근위대장이 황제를 대리했고 황제의 권력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무한 권력을 즐겼던 첫 번째 근위대장은 플라우티아누스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의 딸은 황제의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반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결국 세베루스 황제는 그의 처형에 동의해야 했고 후임자에는 파피니아누스라는 저명한 법률가가 근위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황제가 되기까지 군인으로 살았던 세베루스는 황제와 군대의 완충작용을 하는 원로원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원로원의 권위로 위장하는 제스처마저도 취하지 않고 독단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했습니다. 원로원은 군사 독재 아래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화정 때의 미덕은 사라지고 절대 군주제라는 새로운 형식에 예속되고 있었습니다. 속주들은 공화정 체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안다고 해도 그 체제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화정의 원칙들은 차차 철폐되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 치세에서 원로원 의원들은 동방의 속주들에서 온 화술 좋은 노예들로 채워졌으며 절대군 주제에 익숙했던 그들은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이제 세베루스는 제국을 개인의 세습 재산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절대군 주제와 밀착해온 로마의 법률학은 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 통치 하에 동시대인들은 그가 초반에 했던 잔인한 행동을 용서했지만 후손들은 그를 로마 제국의 쇠망을 초래한 주범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1구원 5장에서는 페르티낙스 황제가 근위대에 의해 살해된 후 공매에 붙여진 황제 자리를 차지한 율리아누스가 66일 동안 불안한 황제 자리를 지켰으나 세베루스가 새 황제가 된 후 처형되었습니다. 브리타니아, 시리아, 판노니아 총독들은 페르티낙스에 대한 복수를 선언하고 군대를 동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황제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황제가 되려는 권력 다툼에서 판노니아 총독인 세베루스가 승리하였고 군사 독재를 기반으로 절대군 주제를 확립시켰습니다. 기존의 근위대는 해산되어 변두리 지역으로 추방되었고 원로원 의원도 대부분 처형되었으며 그 자리는 속주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말 잘 듣는 속주민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자 세베루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여겨 세습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세베루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군사 독재 하에서 나온 평가는 대체로 미화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후세들이 로마 쇠망의 주범으로 그를 지목한 것은 절대군 주정에 가까운 정책과 선례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베루스 황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는 비열함, 잔혹성 등 인격적인 부분과 군사 독재로 인한 군대의 과중한 유지 비용이 후계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법 체계와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점과 국고를 탕진한 로마 제국을 안정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구원 5장을 요약한 내용 2편의 영상이었습니다.